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방성장위원회 정영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저희 위원회 동방성장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걸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50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명과 암이 있죠. 암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기업 위주, 수출 위주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부와 자산의 편중이 된 대기업 쪽에 편중된 그 양극화, 그러니까 계층 간의 소득도 양극화되어 있죠. 기업 간도 양극화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양극화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고용 증가가 없다.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이 증가되고 있고 2%대 저성장, 내수 시장의 침체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의 하나로서 그 참여정부 때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서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의제를 제시합니다. 제시하면서 이제 2004년 12월에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만들어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 등 성과공유제도 있고 여러 사업 등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그 이듬해인 2006년 3월에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법률을 만듭니다. 정확한 이름이 이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때는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동반성장을 추진했고요. MB 정부에 넘어오면서 정부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정부는 뒤에서 후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민간 지도로 이제 그 동방성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방성장위원회를 민간위원회로 2010년 10월에 설치를 하고 민간위원회지만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업무와 그 다음에 대기업의 동방성장 지수를 발표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제 민간이 그 동방성장에 민간이 하는 게 대기업이겠죠.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그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이 적극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보다는 좀 진일보된 동방성장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30대 그룹 안에는 이제 그 동방성장 전담 조직을 설치합니다. 그 설치된 기업이 101개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고과에도 그 동방성장 실적을 반영을 하는 그 대기업이 91개사로 되어 있고 또 공정회사는 공정거래 협약을 참여하는 기업도 108개사로 30대 그룹은 거의 다 참여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30대 그룹은 또 그 협력사한테 작년에 한 1조 8천억 정도 자금 지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의 용도는 이제 판매 구매라든가 보증 대출 지원이라든가 R&D 생산성 향상, 인재 양성이라든가 해외 동반 진출 이런 사업들을 했다고 자기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0대 그 그룹은 동방성장의 중요성을 이제 알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그 MB 정부 때 그 동방성장에 관한 법률을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요.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유통업자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등 다수의 법들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법률을 많이 개정을 합니다. 현 정부 와서는 정부에서 아직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민간 주도로 동방성장하는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대기업이 자율적이고 선도적으로 동방성장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지금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안에 동방성장위원회를 만드는 게 지금 SK는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 그 그룹 임원회의에서 이사회에서 이 추진 결과를 이제 계속 보고하는 식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가 좀 유도할 생각이고요. 또 그 인사고과도 지금 그 임원들하고 담당 부서만 하는데 전부서 쪽으로 좀 확산하는 거를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MB 정부 때는 주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하고 1차 협력사 위주로 동방성장이 추진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 3차 협력사들은 뭐 운기가 아랫목을 안 온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부터 시작해서 그 현 정부 때는 이 동방성장 문화를 그 2, 3차로 확산을 하고 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외에 중견 기업도 포함을 시켜서 동방성장 문화가 새로운 기업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그 저희 생각 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민간 자율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민간 자율 사회적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한 사업 영정 조성, 그 다음에 동방성장과 공정거래의 생태계 조성,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사업 촉진, 동방성장 문화 뭐 확산, 뭐 이렇게 4가지의 그 세부 전략을 가지고 지금 창조 경제의 궁극 목표인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개 전략 중에서 공정한 사업 영역 조성인데요. 여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적화업종 지정 업무를 저희가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적화업종 업무를 고유 업종하고 좀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적화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그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은 대기업이 손을 떼고 중소기업이 이익을 남겨주고, 대기업은 그 대신 그 산업에서 그 업종에서 앞으로 나아갈 어떤 그 첨단적인 거라든가 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대기업이 앞에서 끌고 중소기업이 뒤에서 밀고,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산업 영역을 지정하는 게 적화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적화업종은 그 중소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제조업을 먼저 했는데 234개 업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82개를 지정했고요. 그때는 이제 뭐 한 게 이제 뭐 식료품이라든가 화학 제품, 그다음에 이제 전자 제품, 금속 제품 등 제조업에 관련된 품목을 82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서비스업을 하려고 했는데, 서비스업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표준산업 분류가 16개 대분입니다. 그 중에 13개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그 업체 수만 해도 사업체 수가 300만 개가 넘는 걸로 지금 통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저희들이 다 이게 손을 대는 거는 저희 이원회 직원이 모두 25명입니다. 25명이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관계 부처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일단은 그 2011년도에는 그 생계형 서비스부터 하자, 그렇게 이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서비스업이 주로 이제 소매업, 음식점업, 그다음에 이제 기타 서비스업으로 돼가지고 한 118개 업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접수를 저희가 이제 그 생계형은 27개밖에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신청, 왜냐하면은 생계형 쪽에 접수가 적은 이유는 이렇게 저희가 영세한 업종을 이제 그 생활 밀착형 업종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진입한 데가 없어서, 이거는 중소기업 업종이니까 대기업이 하지 말라 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요. 그래서 27개 중에서 14개를 저희가 지정했는데, 14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뭐 제빵업, 그다음에 음식점업은 저희가 지정하고 온 이후에도 좀 그 세부적인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 서비스업 중에서 이제 또 더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현재 연구소라든가 같이 이제 박사님들 모셔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4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5월 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를 하고, 또 저희가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지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끝난 이후에 의원회에 보고 드리고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서비스 업종을 더 한 발 내디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동방성장 및 공정거래 그 조성인데요. 아까도 뭐 비서관님께서 이 공정거래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수단을 갖고 있는데요. 대기업 동방성장 지수 발표입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기업별 그 동방성장 수준을 평가해서 이걸 이제 발표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여기 신경을 쓰게 되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기업 광고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쓸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기업에서 많이 여기 신경 쓰시고, 뭐 대기업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동방성장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는 74개 대기업인데 전부 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저희가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14개 대기업하고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에 관한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협약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9,200개 협력사에 대한 그 체감도 조사 내용을 합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이제 5월 10일 발표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54개 대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수가 6개사, 그다음에 양호 20개, 보통 23개, 개선 7개사를 했는데, 작년 그 개선 7개사가 저희한테 항의를 엄청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작년에 54개 대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들이고 다 동방성장을 잘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하시는 거를 다른 기업들이 보고 흉내를 내라고 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뭐 이건 점수가 좀 안 좋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나오게 된 이유를 딴 기업하고 비교 설명해 줬는데요. 지금 제가 금년에 파악하기로는 그 7개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금년에는 상당한 순위 변동이 있을 거로 지금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내년도에는 업체를 이제 대기업을 109개사를 지금 하려고 해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109개사에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외에 아까 말씀드린 중견 기업하고 1차 협력사를 포함해서, 1차 협력사가 자기 포함이 되면 이제 2차 협력사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를 확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견 기업이 지금 14개가, 중견 기업이라는 건 저겁니다. 산업발전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 기업법에는 중소기업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이 아닌 중간에 있는 기업들이 이게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을 포함해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차 협력사 는 7개사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일단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표 이후에는 지수 평가표에 관한 저희들이 재설계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뭐 항의 들어왔던 부분, 저희들이 실수했던 부분, 또 시대 여건이 변한 부분, 뭐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지수를 재설계하는데, 금년에 지수를 재설계할 때는 납품가 후려치기에 관한 사항을 많이 반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2, 3차 쪽으로 문화확산 이쪽인데요. 뭐 대충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차 기업하고 2차 기업의 동방성장 체감들을 조사해 보니까 뭐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2차 쪽이 진짜 아직은 이런 걸 못 느끼는구나, 이쪽을 확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 해온 거는 뭐 지수할 때 공정위가 15점, 저희가 5점 반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점수를 좀 늘려서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납품대금 입금 확인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기업을 먼저 적용할 건데, 대기업도 금년에는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수에 가점을 준다고 해서 할 생각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대기업 1차 기업에 대금을 지급했는데 1차 기업이 2차 기업에 그대로 주질 않고, 뭐 대기업은 대기업은 받았는데 자기업을 준다든가, 그럼 환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늦게 준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2차 기업들이 대금 문제 때문에 곤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기업이 1차 기업에 돈을 주게 되면은 언제 얼마를 줬는지 2차 기업한테 알리고, 그 사람이 받은 것도 또 입력을 해서 대기업이 내가 돈을 줬는데 이게 흘러가는지 안 나가는지, 뭐 쉽게 말하면 배달소가 나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급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하고 1차 기업 사이는 이제 수탁기업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협의를 통해서 뭐 대기업들이 이제 1차 기업에 대해 많은 정성을 쏟는데 1차 기업하고 2차 기업 사이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차 기업들도 뭐 1차 기업이라 그래서 이게 뭐 작은 것 같습니다만은 매출이 조 단위 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2차 기업들하고 이런 수탁기업이 협의해서 자기들이 2차 기업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런 걸 좀 해라.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는 쪽으로 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협력 모델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동반성장 투자 재원을 조성해서 그 돈으로 그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해외 동반 진출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그 동반성장 투자 재원으로 이제 내겠다고 약정한 금액이 한 5,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3년 약정이기 때문에 현재 돈이 들어와 있는 거는 30% 수준인 한 1,50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더 그 많이 좀 저희가 출연을 받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많이 쓰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중소기업 스스로 R&D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화 비율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게 대기업에서 이제 투자 지원을 받아서 정부 자금하고 매칭을 해서 1대1 매칭해서 중소기업 R&D 자금을 주면은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그 지도해서 거의 R&D를 하게 되면 사업화 비율이 거의 85%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금년에도 좀 열심히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문화 확산인데요. 동방성장의 개념 전달은 물론이지만 이게 하나의 문화로서 기업 문화로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국민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방성장 백서를 작년에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2년간의 활동을 한 302페이지 정도 페이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 사례집을 4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익 광고를 만들어서 작년 추석 때부터 연말까지 극장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뭐 영화관 쪽에서 협조해 줘서 무료로 상영을 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기러기를 소재해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9월에 동방성장 주간 행사를 하면서 포럼이라든가 구매 상담회 등을 하고 또 우수한 사람들한테는 정보 포상을 금탑 산업 훈장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생이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동반성장 포럼을 좀 정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럼 멤버를 회원제를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뭐 그다음에 교수님들, 그다음에 뭐 대학생 다 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인데 5월 15일 날 저희들이 그 창조 경제와 동방성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주간 행사 때 하고 11월에 이제 저희 창립 3주년 때 또 포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그 대학생들한테 동방성장을 가르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